반갑습니다. 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사람들은 왜 사냐는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할 때는 살아있으니 산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차원 높여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왕 살아야 하는 것,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대종사님께서 그 방법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통해 일러주셨는데요. 오늘은 공부인들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인생의 요도라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은 사효를 말합니다. 인생은 사은에 보온하고 사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잘 사는 삶이 되고 그 길을 갈 때 떳떳한 삶이 되며 행복도 편안함도 있는 것이죠.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를 밟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 방법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살의 사막과 신분의성, 불신탐욕나우의 8조를 말합니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두 길은 서로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가요? 정말 사막팔조의 공부가 없이는 사은사요 실행이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은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알아도 보온하는 삶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편안하고 이로운 일만 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온하는 삶이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온행을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막을 통해 삼대력을 길러 그 힘든 상황에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여 그 옳은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복이 될 일을 하게 되어 복을 장만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어쩌다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 참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도 문제없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능히 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 선이 이런 상 자리에 바탕한 선함이 아니면 선행을 했다는 상이 남아서 훗날 그 선으로 원망을 불러오게 되며 되려 악함으로 변하여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을 할 때도 이런 상에 바탕한 선을 했을 때 영원한 선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본래 사는 것은 힘든 것이니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왜 사는 것이 힘들어야지? 힘들이지 않고 살면 안 되나?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위해 힘을 쓰는 거지? 라는 반문을 해봤습니다. 그분을 보니 자신의 욕망대로 상황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힘든 것이라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서로 힘들게 사느냐고 물어보니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저는 공부인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삼대력을 키우는 데 힘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쌍자리에서 삼대력을 키우면 당연히 어느 생각에 편착됨이 없어지고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며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관계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공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최고의 공부법인 삼대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대종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에서 그 공부한 효력이 발휘되나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력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공부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 세상에 나와 본다고 합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을 들을 때나 자선 이후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누구와도 걸림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경계와 직면하면 공부심은 놓아버리고 습관대로 하게 되지요. 그러니 공부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일상에서 작은 경계지만 공부심으로 응하면 제대로 된 공부의 힘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저는 경계가 올 때 시험을 치를 때가 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상대가 한 말에 끌려가지 않고 내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일원상자리를 챙기는 것으로 수양 공부를 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마해서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으며 하나의 지혜가 쌓이는 것으로 연구 공부를 하고 그렇게 찾아진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취사 공부를 삼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공부를 하면 일이 잘 되고 공부를 일상 속에서 하니 실효과가 발휘되죠. 공부와 일을 따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목적에 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부인들이 공부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부한다면서 행동은 왜 그래? 하는 비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겠죠. 공부한다고 삶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공부가 녹아나도록 하여 그 삶을 빛나게 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 힘은 그 빛나는 삶을 통해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공부할수록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종사님은 늘 둘의 관계를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공부의 요도는 의술, 인생의 요도는 약재라고요. 공부인들도 각자의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술과 약재를 잘 활용하고 있나요? 저는 아직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고 기술을 익히고 재료를 장만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3대력을 키우기 위해 연부를 하고 이치를 알기 위해 경전 공부를 하며 치사력을 키우기 위해 하지 않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주의심을 챙깁니다. 재료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사은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예전에 내게 은혜 준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느 만큼 내 삶에 잘 활용해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죠. 즉 은혜의 약재가 즐비한데 내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면 보은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배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은혜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리도를 보면 사은사요와 사막팔조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레의 두 바퀴를 보고 또 어떤 분은 한 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함께 굴러가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사막수행 공부를 하려니 인생을 사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부와 삶을 따로 생각해서 그러한 것이니 우리 공부인들은 하루하루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공부와 사업이 함께 병진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교리도의 내 귀퉁이에 있는 4대 강령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